유닛 35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입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에 이미 투부정사의 5가지 형태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처음에 뭘 찾아야 된다? 컴마를 먼저 찾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컴마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는 얘가 부사적이기 때문에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고, 만약에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왔는데 컴마가 없어요. 그러면 동사를 찾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동사에서 끊어서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하는 것은 주어, 명사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장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 어디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투부정사 앞에서 끊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을 보고 얘가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앞에 만약에 비동사나 타동사와 같이 동사가 나왔다면 이때는 얘를 뭐뭐하는 것, 명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동사가 아니라 이제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땐 투부정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해석을 RV하는 RV할 꾸며줘야 되는데, 조심하실 게 이게 100%가 아니고 한 60%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 꾸몄는데 해석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 마지막 부사적 용법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부사적 용법을 오늘 막 대여섯 가지를 살펴볼 거긴 한데 실제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1번 목적, 2번 결과, 3번 원인. 우선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선 부사적 용법의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5가지 형태를 살펴봤는데 유닛 34는 명사적 용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것으로 해석되는 요 경우와 뒤에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된 이 2가지 경우는 저희가 유닛 34에서 살펴봤고요. 이번 유닛 35에서는 요 나머지 3가지 경우,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경우와 부사처럼 해석하는 2가지 형태를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를 우선 잘 봐두시고요. 우선 셀프 체크를 보고 바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장 중간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투부정사는 앞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꾸며보셔야 돼요. 그럼 바이가 사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는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는 가게에 갔습니다. 새로운 기타를 사는 가게에 갔어요. 어때요? 말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새로운 기타를 사는 가게면 가게가 기타를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보세요. 명사가 나왔는데 꾸몄을 때 해석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꾸며주는 경우가 아니구나. 부사겠구나.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가게에 갔습니다. 새로운 기타를 사기 위해서.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A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거 오늘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문법학자들이 왜 부정사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부정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 5가지 형태를 알려드렸지만 꼭 형태만 보고 여러분들이 용법을 보는 게 아니고 꼭 해석을 해서 뜻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138페이지로 들어갈게요.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근데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는 딱 한 가지 경우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요거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럼 해석만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는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다가 아니라 형용사니까 된, 니은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최초의 여성입니다. 2번째, 모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한데요. 사랑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리얼이니까 형용사처럼 해석을 했고요. 그녀는 룸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룸메이트냐면 함께 살 룸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C의 경우가 요 A, B랑 다르게 여기 with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사실 이거는 live가 자동사기도 하고요. 이거 기본적인 문법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에 전치사를 넣어야 할지 말지는 보통
우선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보는 것도 좋으신데 요 명사를 뒤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타동사라고 치고 그냥 넣어보면 여기 원래 전치사가 없다면 을을로 해석해야 되는데 을을로 해석이 되면 전치사가 보통 필요 없는 거고 을을이 아니라 어떤 부사적 해석이 나와요. 그럼 전치사를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그리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봐두시면 돼요. A house to live예요. 근데 얘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house를 뒤에 넣어볼게요. 그럼 을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아요? 아니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to live in이라는 전치사가 보통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펜이 있는데 쓸 펜이죠. 그러니까 to write예요. 근데 이게 틀려요. 틀리는 이유가 요 펜을 한번 넣어볼게요. 펜을 쓰나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펜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요 펜에다가 뭐 글씨를 쓴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펜을 쓰는 게 아니라 펜을 가지고 종이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펜을 가지고 쓰는 거라서 여기는 이렇게 with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따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우선 봐두시고요. 2번은 사실 하기 싫은데 이게 B2 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닛 34에서 배웠는데 제가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1번 RV하는 것이다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가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는 것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것이다로 해석이 안 될 때는 이게 B2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주어를 서술하는 B2 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B2가 조동사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조동사가 쓰였는지는 문맥을 보고 그냥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내일 한국에 방문할 것이다. 이것도 되긴 되는데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will의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조동사 will이요. 두 번째, 당신은 식사 후에 하루에 3times, 3번씩은 이 약을 먹는 것이다예요. 먹어야 한다예요. 먹어야 한다죠. 그래서 이때는 must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F에서는 이미 if가 있으니까 그냥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의 집을 사는 것이다면 이게 아니라 살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는 사실 이런 문장, 특수한 문장일 때만 사용돼요. 이거는 be doomed to라 그래서 doom이 운명이란 뜻입니다. be doomed to 동사 원형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전쟁 속에서 서로 싸울 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비동사 투부정사가 대부분은 것이다로 해석이 되는데 가끔 비투용법으로 해석될 때가 있다. 근데 그 비투용법에서의 비투는 조동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앞뒤 문맥을 보고선 적절한 조동사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게 다 안 들어오시면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은 우선 확실히 알아두시고 원인이나 뭐 결과 정도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저희 오늘 책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투부정사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목적으로 해석하라고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바로 in order to 동사 원형과 so as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in order to 동사 원형, so as to 동사 원형은 모두 RV하기 위해서 부사적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목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어요. in order to를 부정할 때는 역시나 to 부정사에다 부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not을 넣어주셔야 돼요. 특히 in order to 동사 원형의 not의 위치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in order to not 동사 원형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t의 위치 잘 봐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 결과의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뭐뭐 했더니 결국 뭐뭐 하다. 그러니까 결국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나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결국 내 세탁물이 마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도 마찬가지로 부사적 용법이 다양하게 해석될 경우가 있어서 야, 무조건 결과처럼 해석해 이렇게 알려주려고 only to 동사원형이라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only to 동사원형은 약간 역접의 의미로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하고 말았다 이런 뜻인데, 그 남자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대요.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되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조건은 그냥 투부정사의 부사적 형태인데, 특히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왔을 텐데요.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 있죠. 이때 이 동사가 here이나 see라면 하기 위해서보다는 뭐뭐 한다면 약간 if의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볼게요. 그 남자가 기타 치는 걸 본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남자가 10살짜리 소년이라는 것을요. 요런 내용이라서 here이랑 see일 때만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니까 요거는 좀 봐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4번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4번 속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감정의 원인이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저희 원인부터 볼게요. 원인일 때는 이 투부정사를 서로 해석합니다. 뭐뭐서, 뭐뭐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경우냐? 이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해피, 글래드, 기쁜, 놀라운, 뭐 깜짝 놀란, 유감스러운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로 해석을 합니다. 볼게요. 앤디는 was happy.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냐면 집으로 돌아오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그쵸? 뭐뭐 서로 해석되죠? 이런 걸 원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G를 보겠습니다. G는 말 그대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 나와서 앞에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이때는 뭐뭐 하기예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녀의 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어렵냐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뭐 하기에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판단의 근거라는 게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저는 사실은 여기 nice, kind, silly, foolish 정도는 좀 외워놓는데, 이런 형용사가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판단의 근거라 그래서 얘를 RV 하단위로 해석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해야지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볼게요. 그는 참 멍청하대요. 왜 멍청하냐면 그녀에게 그의 비밀번호를 말해 주다니 참 멍청합니다. 그래서 멍청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이 뒤에 투부정사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위로 해석한다는 거 좀 알아두십시오. 가끔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foolish랑 silly 뒤에 나오는 걸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5번 문장 전체 수식이라는 건 그냥 관용적으로 우리 단어 외우듯이 외워놓으라는 겁니다. To be frank 하면 솔직히 말해서, strange to say 이상한 이야기지만, to begin with는 우선이란 뜻이고요. to be honest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요거 별표치고 to make matter worse는 설상가상으로,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속담 표현에 많이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단어 뜻만 아시면 아마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14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기본 문제들 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너의 목소리를 듣다, 솔직히 말하자면 행운을 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볼게요. 어떤 걸 넣어야 될지를. 와, 저기에 음식점이, 저 음식점은 어떤가요? 이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이 도시에서 참 유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남자 표정이 어때요?
아, 별로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수프, 저 집 수프는요, 끔찍하게 맛이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예요.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to be frank with you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긴 품사가 부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부사로 쓰는 방법은 to 부정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to를 꼭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 3, 4번도 적절하게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한번 단어 배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저는 B의 첫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원래 두 문장인데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쳐보래요. 그래서 안젤라는 cheat on the exam. 그 시험에서 컨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잘못을 했어요. 이런 문장인데 여기를 안젤라 was wrong 하고 to cheat on the exam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안젤라는 시험에서 컨닝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저는 한 문장은 한번 제가 해볼게요. 나는 나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이 게임에다가요. 나는 참 멍청해요. 와, foolish이 나왔죠? 그럼 아까 판단의 근거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was foolish. 그 다음에 to wast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판단의 근거라고 그래서 to 부정사를 뭐뭐 하다니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볼게요. 나는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이 게임에다가 내 돈을 다 낭비하다니 저는 참 멍청합니다. 어때요? 해석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통해서 이렇게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래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C. C는 잘 보세요. 지금 이 B2가 나왔는데 것이다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절한 뭘로 래요? 조동사를 넣으라고 하죠. B2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해볼게요. 그 영화는 이 릴리즈 단어 너무 중요한데 릴리즈는 한번 할게요. 릴리즈의 기본 뜻은 원래 배출하다, 방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스 같은 걸 누설하다, 누출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죄수를 배출하니까 죄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방하다는 뜻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영화 같은 거 지문이면 여러분 영화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개봉한다는 뜻도 되고 신제품은 출시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뜻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릴리즈는 좀 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영화는 곧 개봉될 겁니다. 근데 개봉돼야 한다예요. 영화가 개봉되기를 원해요. 곧 개봉될 거예요. 곧 개봉될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will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The movie will be released soon 이거랑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나머지 must랑 want 중에 어떤 게 사용됐는지를 한번 읽어보고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D 챕터입니다. 나는 해야 할 숙제가 많다. 우리말 분석을 하자면 나는이 주어고요. 많다는 동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숙제라는 걸 써야 되는데 해야 할이라는 형용사가 숙제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해야 할이 두 단어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는 명사를 먼저 쓰고 뒤에서 꾸며야 되죠. 그러니까 홈워크를 그쵸, 많은 숙제니까 얼라도브 홈워크를 쓰시고요. 해야 할을 이제 뒤에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 할은 to do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이렇게 쓰시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서술형 문장을 완성시킨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2번, 3번, 4번도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요. 답은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